우와. 면치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럼 조용히 먹지 않아요? 면요리는 시끄럽게 먹어야 된다는 그 목구멍 계속 넘기는 게 정말 잘 먹는 거다. 자, 오늘은 푸드나의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봤는데요. 여기 한국이 아니라 일본 가과현 닭가만스에 나와 있습니다. 산후기 우동의 본고장, 우동현이라고 부르거든요, 가과현을. 정말 많은 거죠. 네, 정말 많은 거죠. 일본이 우동의 본고장이잖아요. 3대 우동이라고 하는데 산후기 우동이랑 또 뭐 있어요? 이나니아 우동, 미즈사 우동 이 세 가지를 3대 우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간사이 우동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오늘 하루 종일 세 끼를 그냥 우동을 먹을 거거든요. 네. 준비가 되셨죠?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있으세요? 아, 세 끼. 5끼 정도 되는 줄 알고. 아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동 맛집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먹으러 가보시죠. 사실은 이게 2인분이 뭐 1200엔이고 보통 540엔이잖아요. 싸요. 그죠? 네, 싸요. 요새는 한국이 일본보다 물가가 훨씬 더 비싼 이런 거 거 덴푸라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이게 6,000원에 받겠어요? 우동 2인분 먹고 이거 튀김 먹으면 2만 원. 2만 원 안쪽이니까. 네. 괜찮네.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식재료가 뭐 인건비, 지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 전체적 물가 수준이 다 올라간 거예요. 아무튼 뭐 먹는 거 자체는 일본에 와서 먹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새는 또 환도 좋고 그죠? 들어가 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1975년부터 영업한 우동 노포라고 하잖아요. 에도 시대 말기에 민가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라고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가게가 1975년, 제가 1974년. 노포시네요. 일본에 보면 노포가 되게 많잖아요. 왜 이렇게 노포가 많은 거예요? 가업을 계승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어떤 그 집안의 전통을 지킨다? 집안의 뭐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련해서 제가 되게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전 세계 이제 뭐 200년 이렇게 오래된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세보니까 가장 그런 그 오래된 기업들이 많은 나라가 일본. 3,000군데가 넘더라고요. 일본은 그 정치인도 세습을 하잖아요. 자기 지역구를 뭐 아들한테 물려준다거나 그런 문화가 사실 좀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문화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이동이 잘 안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노포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가가와 현이 우동이 워낙 유명하니까 약간 그 마스코트 비슷한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동노라고 해서 머리에 우동이 차 있어요. 머리는 우동살이냐 뭐 이런. 편의점에 보통 이렇게 공항에 보면 기념품 같은 거 팔잖아요. 뭐 자석 같은 거.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머릿속에 우동살이 만들었냐. 이게 아예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동노라고 해서 우동뇌라고 부른다는데 너 우동노야 이렇게 하는 게 뭐 놀리거나 그런 의미는 일본에서는 아니라고는 하네요. 이거를 이제 선물로 주는 거지. 다 이렇게 주면서 너 생각나서 샀어. 줄 사람들이 막 떠올라. 선물을 드리려고. 서프라이즈. 자, 파란색. 요거예요, 요거. 우동살이. 이 우동살이. 들어서 봐주세요, 이렇게. 와. 달고 다니세요, 이제. 진짜 우동살이가 있네요. 근데 여기는 근데 그게 놀리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가게에서 또 잘하는 데서 뽑아내는 면이 되게 다르잖아요. 또 이 집은 우동면 반죽할 때 뭐 기후, 온도, 습도에 따라 가지고 뭐 물량, 소금량 약간씩 다르게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 있어요? 사실 좀 해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여름이랑 겨울에 밀가루 만져보면 알아요. 지금 밀가루를 딱 만지면 지금 가을이니까 해요. 지금은 이제 습도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램 수를 재도 수분 함량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꽤. 근데 겨울은 건조하니까 밀가루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름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여름에 면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달라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달라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는 물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극단적으로 우동면을 차갑게 식혔을 때하고 그냥 뜨거운 상태에 뒀을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반죽을 할 때도 당연히 기후 조건이라든지 온도 습도에 맞춰서 조절해줘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닭가마스라는 도시는 잘 몰라도 산후기 우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잘 알고. 근데 이 산후기 우동은 또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가카현 이 산후기 우동의 본고장에 있는 데가 쌀 농사가 잘 안 돼서 강우량이 좀 적어서 밭농사를 많이 짓던 지방이라고 얘기는 해요. 아, 여기가 쌀 농사가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밀가루를 주로 많이 먹었는데 한 1970년대 오사카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을 때 멕시코, 예.
예, 산후기 우동, 가카현의 우동이 되게 히트를 쳤고 여기가 시코쿠, 여기에 이제 대교가 연결되면서 그때부터 관광객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밭농사가 많아가지고 쌀보다가 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우동 만들어서 먹는데 다리 연결되고 뭐 엑스포 하면서 알려지고 해서 관광객 먹기 오고 시작하고 무엇보다 미디어 가까이 뭐 산후기 우동을 뭐 찾아라 이런 TV 시리즈가 80년대 90년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도 2006년에 우동 순례로 왔어요. 하루키가 네. 무라카미 하루키도 여기가 진짜 그 성지가 될 만하다라고 썼거든요. 어쨌든 그런 미디어적인 붐이 2000년대 중반에 터지면서 이제 산후기 우동 붐이 터졌고 실상 한국도 2006년, 2005년, 2007년에 산후기 우동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어떤 지역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지역 음식을 유지시켜 주는 거는 관광객이에요. 여행을 많이 와서 많이 먹고 가야 퍼지고 네, 그렇죠. 더 퍼지고 더 많아지고 전파되고. 그렇죠. 산후기 우동의 제일 중요한 점? 산후기 우동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본고장, 그다음에 특산 이런 말을 붙이려면 이제 정해진 제조법이 있어요. 일종의 뭐 버번이나 뭐 꼬냑이랑 이런 비슷한 느낌이요? 샴페인이나 이런 것처럼 가가연에서 만들 것, 수분 함량이 40% 이상이 될 것, 소금을 3% 이상 쓸 것, 숙성 시간 2시간 이상 할 것, 뭐 삶는 시간은 뭐 15분 정도 충분히 할 것, 뭐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샴페인처럼 아주 엄격하게 지켜진다기보다는 명물, 특산품, 뭐 본고장 이런 수식어를 쓰기 위한 조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수타, 좋다가 뭐 이게 또 뭔가 면의 맛이나 느낌 이런 걸 다르게 하나요? 우동면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 면을 쫄깃하게 만드는 거는 밀가루 반죽에서 형성이 되는 글루텐이에요. 글루텐. 그 몸에 안 좋다는 글루텐. 뭐 몸에 안 좋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네네. 그 몸에 안 좋은 거는 자가 면역 질환, 뭐 셀리악병이라는 걸 가진 분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그 밖에는 별로 이렇게 입증된 바는 없어요. 장점도 있는 거예요. 글루텐이 들어있어서 밀가루를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거예요. 밀가루는 다른 어떤 가루로 된 그런 곡물에 비교했을 때 글루텐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우동을 만들면 쫄깃한 면발이 나오는 거고 빵을 만들면 아주 그냥 아름답게 부풀어 오른 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루텐 때문에 인류가 그렇게 밀가루를 좋아했던 거예요. 어떤 특정 질환자들한테는 네. 안 좋은데 네.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셀리악병 환자로 진단이 된 사례가 1명인가 2명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논문으로 보고된 경우가. 글루텐이 좀 억울한 면이 있겠네, 그죠? 많이 억울하죠. 그래서 그 글루텐, 수타 좋다 얘기를 해주시면 근데 이제 글루텐을 반죽을 했을 때 이게 쫄깃해진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글루텐이 단백질로 꼬아서 만든 실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꼬여 있으면 안 되고 쫙쫙 펴져야 돼요. 수타는 손으로 그 쫙쫙 늘려서 합치고 다시 또 쫙 늘리고 하면서 그 실들이 쫙 펴지면서 겹실이 되는 거죠. 더 짱짱하고 쫄깃하고. 네. 사슬이 더 이렇게 많아진다. 그렇죠. 손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족타로 하면 힘은 더 세지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좀 더 쉬울 거고. 근데 네. 기계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아주 미세한 장인들, 뭐 렌즈를 깎을 때도 사람 손으로 한다더라. 그래서 기계가 측정할 수 없는 것까지 잡아낸다더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인의 영역에서는 손이나 발로 당연히 한다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고 기계로 하면 맛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다. 네, 그렇진 않아요. 워낙에 요즘에 잘 나오니까. 근데 과거에는 요새는 뭐 품종 개량해가지고 현지의 밀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호주산 밀도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호주산 밀이 뭐 좋아요? 호주랑 일본이랑 이 좋은 게 뭐냐면 계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안 될 때 여기서 갖고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수급 조절이 예, 되는구나. 되고. 남을 때 이렇게 팔고. 그쵸. 또 호주에서 일본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70년대부터 일본 우동에 맞는 그 밀가루를 개발해야 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거기에 그 관능 연구소 같은 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우동 면이 갖춰야 할 특성이 뭘까? 되게 크리미한 상아색의 빛깔, 탄력 지속성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산업적으로 육성을 했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건더기 후식 혹은 국물 그리고 밥 자체보다는 반찬, 그러니까 밥이나 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면 혹은 밥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감각을 발달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동을 먹을 때도 가마아게니, 가마타마니 이런 모든 장르들이 사실은 면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이름들이 이제 막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 우리는 뭐를 사이드로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는다면 여기는 그 면을 먹는 방식에 따라서 그쵸. 이름이 바뀐다. 우리는 막 밥이라고 치면 토련 방식이냐, 뭐 공깃밥 방식이냐,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소머리 국밥이냐, 돼지국밥이냐, 뭐 순대국밥이냐, 특이냐, 뭐 이런 건데. 넘김. 아, 가족구. 이거 뭐? 우와. 와. 와. 까마귀 이름. 생맥주가 같이 나왔습니다. 아니 나왔으니까 이거 빨리 먹어봐야죠. 이게 그래도 우리가 선주 후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나? 수고하셨다 안 했나?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 좋다. 상태 좋다. 이제 살 것 같다. 와. 아 이게 가족 우동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먹는 양이 3, 4인분 정도 나온 거고 면수를 같이 줘요 특이하게. 면수가 같이 있으면 어쨌든 여기 전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감이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면수가 같이 있어요. 예, 예. 나 근데 네. 설명은 그만 들었으면 좋겠고 네. 빨리 일단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드셔보시죠. 일단 좀 파를 넣으시고요. 효가, 생강 좀 넣으시고. 아 생강도 넣어요? 네. 나 이거 안 찍고 약간 먹어야겠다. 와. 맛있다. 이 지역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대요. 이사를 가잖아요. 처음 집에 들어가서 욕탕에서 우동을 먹는 게 약간 전통? 뭐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래 이제 길게 쭉 살아라. 이게 가마게잖아요. 끓여서 바로 준 거예요. 건져내서 바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씻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마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동의 면발이 좀 더 부드럽죠. 그러니까 찬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애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밀가루 냄새 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냄새 별로 없는 거. 이치가 없죠. 네. 우동 만들 때 숙성을 뭐 2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숙성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세요? 저는 되게 좋아요. 좋고 자 색깔이 일단은 밝고 약간 투명하면서 그냥 크림빛이 돌고 그다음에 아 진짜 자세히 말씀하시네. 자세히 하니까 그렇게 하라면서 그 목공에 들어갔을 때 약간 그 미끄러운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친 거 없이 미끄러운 느낌. 그다음에 이런 단면, 그다음에 사각형의 그 각 이런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가마아게는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면 쟤는 단단하네. 그냥 단단한 애죠. 그러니까 자루 자루 우동이라고. 예. 제가 더 탱글탱글해 보이는 느낌이. 그렇죠. 이제 찬물에 씻으니까 얘가 익는 과정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 중간에 딱 이렇게 네. 얼음땡 같은 거. 네, 맞아요. 장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식감이 좀 단단해지죠. 일단 탄력도 살아나고 글루텐 그 그물이 어떻게 되냐면 차갑게 해주면 탄성은 더 좋아지고 더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잡아 당기려고 하면 거기 저항해요. 잘 안 당겨져. 그런데 일단 당기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된 그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 면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차갑게 식혔을 때 그런 특성이 더 강화돼요. 근데 이렇게 면을 뽑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인 거죠? 이게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고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네. 탱글탱글하네. 그래서 이게 이 탱글탱글한 맛이 꽃이라고 허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 그 면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그 휘가 맞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즐기기 위해서 일단 길어야 돼 또. 이건 이렇게 육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찍어 다시. 먹고 다시. 네. 이건 어때요? 다시요? 어쨌든 뭐 가츠오부시가 기본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마. 이제 그런 해산물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복합적인 풍미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먹어보면은 따라서 한번. 약간 멸치 뉘앙스도 있긴 있는데 멸치 뉘앙스. 사실 딱 왔을 때 한국 우동이랑 좀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먹는 우동은 이 지금 여기서 나는 맛 있잖아요. 여기에 약간 좀 설탕 탄 맛. 달콤하잖아요. 이게 단맛이 별로 없죠. 우동도 원래부터 먹었던 일본에서 먹을 때는 단맛이 없고 감칠맛하고 짠맛 위주인 거고 그게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아무튼 단맛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초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음식 문화의 발달이
전파가 단맛을 타고 전파를 해요. 우리 비빔밥도 LA에서 먹으면 엄청 달아요. 저항감을 줄여주는 네. 그런 게 있겠구나. 근데 우동은 평소에 드시면 왜 드세요? 제가 우동을 시키는 이유는 어묵을 먹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단무지랑 같이 먹고 싶어서 시키고 약간 그런 느낌. 쫑쫑 썬 김치랑. 맞아요. 근데 면 맛에만 집중해 본 건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산욱기 우동의 투어 첫 번째 이 가마개 우동과 자루 우동을 먹어봤고요. 다음 식당으로 한번 이동해서 또 다른 우동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동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1978년부터 운영을 했고 왜 이렇게 찌유를 뿌려 먹는 붓각회 우동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요. 옛날에 여기가 거상의 집이었대요. 그걸 고쳐가지고 지금 국가 유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다는데 이곳의 맛은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들어가시죠. 근데 산욱기 우동이 아까 3대 우동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우동은 어느 지역의 일본 우동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는 우동이 그러니까 오사카 지방으로 한 간사이 음식이에요. 간동, 그러니까 도쿄 지방은 소바, 간사이, 간서 지방은 우동. 이게 사실 그렇게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실상 저희가 먹는 우동은 간서 지방, 오사카 그 간서 지방 우동이라고 좀 보기 봐요. 뭐 간사이 우동이 일본 우동의 시작인 걸로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성을 건축할 때 오사카성. 인부들 뭐 몇만 명 단위로 모았다고 엄청 컸으니까 그죠. 예. 그때 뭐 우동을 먹기 시작했다. 어. 뭐 이런 수많은 설 중 이게 하나죠. 이 집은 그 면발에 쯔유를 뿌려 먹는 우동, 뭐 붓각회 우동이라고 하는데 쯔유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가츠오부시 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농축한 그 액을 찌우라고 하거든요. 아, 일종의 만능 간장 뭐 이런 거랑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약간 우리식으로 치면 뭐 참치액하고 간장을 네. 섞어놓은 느낌? 각자가 그냥 고유한 쯔유를 갖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 레시피도 다 다르고. 근데 이 강화현에서는 아침으로도 우동 먹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동을 먹냐 했더니 그게 그냥 간편하고 빠르고 또 가격이 되게 쌌대요. 베트남 쌀국수도 사실은 아침에 많이 먹잖아요. 아 원래 네. 지금도 아침에 먹어요. 그냥 간편하게 빠르게 싸게. 왜 면치기라고 하잖아요. 면치기.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근데 조용히 먹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밥 먹을 때? 이제 면 요리는 달라요. 면 요리 애들은 이제 시끄럽게 먹어야 된다는. 아 일본에서 면 요리는. 네. 그래서 후루룩하게 먹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먹고 해야 되니까 끊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들은 이렇게 목구멍 계속 넘기는 게 너 정말 잘 먹는 거다. 아, 안 씹고 넘겨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꼭 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그게 약간 일본에서 시끄럽게 먹는 게 유일하게 허용된 음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먹지 않으면 이렇게 공기가 같이 들어가면서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뭔가 억압된 게 많아서 풀어줄 구멍들을 약간 몇 개 뚫어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 이게 붓각회 우동이구나. 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동에는 맥주죠. 자, 아재를 위한 맥주. 아 뭐가요? 기린. 기린이 아재를 위한 맥주예요? 약간 일본에서는 기린은 약간 아재를 위한 맥주, 오야지를 위한 맥주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사히는 약간 좀 젊은 느낌이고 이런 기린은 맥주 맛을 아는 중년의 맥주예요. 갤럭시 같은 느낌인가?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이미지가 원래 있어요. 기린이 좀 더 아사히가 이제 후발주자고 사실 이제 기린이 원래 선발 화이트 전에 뭐 오비 이런 느낌처럼 오비 맥주의 약간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약간 맛이 무겁고 바디가 무게감이 있다. 아사히는 슈퍼드라이 가볍고 뭐 산뜻하다. 그럼 막 일부러 이제 아재가 막 아사히 먹고 막 그러면은 느낌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 약간 거예요. 좀 뭐 약간 아재들이 막 아이폰 막 일부러 막 사면서 막 약간 이런 애플워치 막 차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재는 뭐 어떻게 펼쳐야지만. 여기에 면 맛은 어떤지 호로록 빨리 드세요. 후루룩. 재밌네. 씹으면 안 돼. 씹으면 안 돼. 목구멍으로 넘겨. 안 씹는 것 같은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일본은 대체적으로 식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약간 우동만 면이 단단해. 근데 일본 음식 중에서는 가장 식감이 살아있는 음식 중에 하나. 이게 사실 되게 신기한 식감이죠. 왜냐하면 같은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파스타하고 너무 다른 식감이니까
소금, 밀가루, 물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을 들더라고요. 잘 지은 밥 같은 느낌이 하나 느껴지고 프랑스 바게트 같은 느낌? 그냥 베이스가 되는데 그 자체가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면도 약간 그런 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면만 딱 먹다.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간장에다가 간장 소스에 찍어서 면만 먹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만약에 우동을 내가 좀 이렇게 먹어보겠다라고 한국에서 여행을 온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딱 와서 먹어보면 이거는 나한테 약간 좀 익숙한 맛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뿌려 먹잖아요. 쯔유에 왜 가스오봇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아, 가스오봇이도 되게 등급이 되게 다른 것 같고 보니까. 그 가다랑어를 천년만 맞춘 거를 이제 뭐 아라부시, 이제 곰팡이까지 있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샀던 것들을 카레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 딱딱해지는 뭐 그런 거죠. 예. 이 가레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돌에 가까운 경도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시를 한 번만 올릴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너무 아깝잖아. 두 번 올리고, 뭐 세 번 올리고, 뭐 네 번까지만 올리고, 나머지는 그걸 또 쓰기까지 하는데, 이치방 다시라고 해서 처음 한 번 올렸던 그 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 향이 엄청 풍부하고, 그게 제일 비싸요. 그게 제일 단가가 제일 비싸겠죠. 제일 고급. 네, 고급이고. 근데 그 가츠오부시를 뭐 간장에다가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쯔유다. 이건 뭐 집집마다 다 노하우가 다를 것이고 이걸 비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네. 그렇죠. 아니 근데 오시다가 그 기내식에도 우동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 카덴 정호영 셰프하고 함께 만들었다고. 그렇다는 것 같아요. 예. 네네. 다카마스 노선에 에어서울이 우동 기내식을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정호영 셰프님이랑 같이. 그래서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뭐 마제 우동, 고기 마제 우동이라는 걸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아 이렇게 구워서 그럴듯하다. 오, 야 반숙으로 정호영 셰프님이 어떤 맛을 냈을지. 맛있네. 네, 샐러드 우동도 있고요. 야, 이거 맛있다. 제가 지금 먹는 고기 마제 우동이고, 샐러드 우동, 간장게장 버터 우동. 처음에는 좀 먹다가 남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맛있더라고요. 입맛에 맞더라고요. 우동 맛있을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도 좀 설명 가능한 게 어떻게요? 그 독일의 루프탄자 항공에서 기내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걸 연구를 하느라고 의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찰스 스펜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 저서도 있는데 왜 맛있을까? 그 책을 쓴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비행기 소음을 들으면서 상공에서 먹었을 때는 감칠맛은 조금 더 강화가 되는데 아, 그래? 네, 다른 맛들은 좀 이렇게 죽고 감칠맛은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면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로? 라면이 맛있고 근데 그 수용체가 뭐 약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겠는데 기내에서 음식을 맛보게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아니 그럼 미원을 들고 타가지고 이렇게 뿌려 먹으면 기내식이 훨씬 맛있어지겠네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일본에 도착해서 우동의 길을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두 번째까지 했고 호네츠키도리라고 일본 치킨, 일본 닭을 먹으러 갈 거예요. 네. 그걸 먹고 나서 해장 우동집으로 또 갈 거예요. 그때 가야 우동편이 끝납니다. 두 분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동 먹고 호텔 체크인도 못하고 이제 밤까지 또 우동 먹고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약간 점입 가격이. 그걸 대비해. 다음 집에서 다시 우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해장을 하러 진짜 우동을 또 먹으러 오네요. 이게 뭐 직장인들 있잖아요. 해장하러 오신 것 같아요. 이게 다음 편에 나올 거지만 저희가 호네츠키도리라는 닭다리 요리를 먹고 해장 우동이라는 걸 먹으러 왔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술 마시고 나서 라면 먹듯이 여기서는 우동으로 해장을 하니까. 우동으로. 보통은 일본 사람들이 그때 라멘으로 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라멘집이 거의 없어요. 우동의 도시니까. 근데 해장을 할 때 국물이 땡기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일단 술을 마시면 알코올 때문에 수분하고 전해질이 많이 좀 이렇게 소실이 돼요. 알코올 자체가 이뇨제기도 하고 또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탈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분하고 수분을 보충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이 밤 11시 반쯤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니까 샐러리맨들이 한 잔씩 하시고 다 약간 해장하러 오신 것 같아요. 아, 저 뒤에 아저씨들은 여기 지금 생맥주가 아사인데 저 아저씨들 기린 먹는다. 지금 우리는 아사이죠? 아, 우리 나사예요. 먹어보죠. 이거 약간 짜장면 같고 얘는 카레 같고 얘는 약간 불고기 전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맛있다. 야, 이거 해장이네. 해장돼요. 왜 우리가 먹고 들어가서 밤에 뭐 라면 먹거나 아이스크림 먹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식욕 같은 게 땡기는 이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혈당이 내려가니까 이런 탄수화물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있고 아, 술 먹으면 혈당이 내려가요? 술 마시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서 보면은 혈당이 이제 많이 내려가서 저혈당 올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술 마시고 나서 식욕을 억제하던 그런 힘이 무장 해제되니까 그냥 놔버리는구나.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칼로리 섭취량이 뭐 6,000 칼로리까지 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 역시 국물이 여기다가 딱 김치를 그냥 약간 익은 거 해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해장 우동까지 저희가 오늘은 하루 종일 우동을 먹으면서 우동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편에는 한국의 치킨과 일본의 치킨이 어떻게 다른가 약간 한일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 같이 봐주시고 또 의견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편은 노르웨이 고동을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으로는 What I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달래 어디든 남을 가득 채울 너와